여보, 다 모았어요. 우리가 평생 꿈꿔온 그 금액. 갑수가 통장 잔고를 보며 말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랜 시간 검소하게 살아온 보람이 있었죠. 세무사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이 이제 5억 원이라는 숫자로 통장에 찍혀 있었어요. 이제 어떡할 거예요? 우리 도현이네 가족과 함께 살까 해요. 말순이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 열심히 모은 돈이니 자식이랑 손주들과 행복하게 사는데 써야지. 갑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서울에 있는 아들네 집으로 갑시다. 우리 돈 보태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해도 좋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며 모은 돈으로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노후를 꿈꾸는 모습이 따스했어요.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갑수와 말순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가족을 만난다는 생각에 두 사람 모두 들뜬 표정이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하자 택시를 타고 도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서서 갑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죠. 여보, 갑자기 찾아가도 괜찮을까요? 말순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우리가 부모인데 뭐가 문제겠어. 깜짝 놀라겠지만 반가워할 거야. 초인종을 누르자 도현이 문을 열었고 순간 놀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곧 환한 미소로 바뀌었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 오시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이 며느리 선영이 황급히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미리 연락 주셨으면 좀 더 준비를 했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갑자기 온 거니까. 갑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선영은 평소에는 하지 않던 고급 요리를 대접했어요. 와인까지 꺼내놓으며 지나치게 공손한 태도로 시부모를 대하는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도현의 눈빛도 어딘가 형식적이었고 대화는 겉돌기만 했죠. 요즘 사업은 어떠니? 갑수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그저 그렇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도현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말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돕겠다며 선영에게 다가갔어요. 선영아, 우리가 갑자기 와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좀 놀랐을 뿐이에요. 선영의 웃음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 중학생인 손주 민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반가워하는 듯 하면서도 어색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갑수가 용돈을 주려 하자 선영이 얼른 말렸어요.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민수야, 할아버지께 인사드려. 민수는 시키는 대로 공손히 인사했지만 갑수와 말순이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 민수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오늘 못 나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셨거든. 엄마가 할아버지 유산으로 내가 유학간다며 오늘은 잘해드리래. 그 말을 들은 순간 갑수와 말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당혹감과 서늘함이 교차했어요. 그 순간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갑수와 말순은 도현이 내어준 작은 손님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두 사람 모두 아까 들은 손주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서로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 채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갑수 씨, 잠이 안 오네요.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도 그래.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 갑수가 한숨을 내쉬었죠. 밤이 깊어가고 집안이 조용해질 무렵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현과 선영의 목소리였어요. 갑수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고 말순도 몸을 일으켜 앉았죠. 여보, 부모님이 갑자기 오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선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르겠어. 근데 아버지가 요즘 은행에 자주 가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도현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려는 건 아닐까? 그러면 큰일인데. 선영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걱정 마. 아버지가 모으신 5억 중 절반은 우리한테 주실 거야. 남은 건 요양비로 쓰고 그렇게 될 거야. 그래도 갑자기 같이 살자고 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민수 공부도 있고. 그럴 리가. 설마 그렇게까지 하실까? 그래도 만약 그러시면. 아버지가 워낙 단순하시니까 우리가 잘하면 설득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수의 손이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말수는 입을 막은 채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저 손을 맞잡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갑수 씨, 우리가 정말 단순한가요?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갑수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세무사로서 숫자와 규칙을 믿으며 살아온 그에게 이번 일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자식이 부모를 단지 돈줄로만 여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말순아, 우리가 틀린 게 아니야. 가족을 믿는 게 단순한 건 아니잖아. 갑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말순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갑수는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모은 돈이었는데 그 돈보다 우리가 하찮은 존재가 된 것 같아. 두 사람의 가슴에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배신감이 깊게 자리 잡았어요. 그동안 꿈꿔왔던 화목한 가족의 모습은 산산이 부서져 내렸고 마음속에는 차가운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갑수와 말순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둠이 가득했어요. 아침 해가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갑수와 말순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후 조용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어젯밤 들은 대화가 두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말순은 조용히 여행 가방에 옷을 정리하면서 가끔씩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 됐어요? 갑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서린 듯했습니다. 갑수씨, 그냥 돌아갈까요? 갑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이유는 없지. 두 사람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직 도현과 선영은 일어나지 않은 듯했어요. 부엌 테이블 위에 짧은 메모를 남겼죠. 급한 일이 생겨 먼저 내려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갑수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떠나는 것이 옳은지 한순간 망설임이 들었지만 어젯밤 들은 말들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버지가 단순하시니까. 그 돈 절반은 우리 거야. 그 말들이 갑수의 결심을 다져주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내내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기차표를 사고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말순이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우리 원래 소박하게 살았으니까. 갑수도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기차에 오르자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어요. 서울의 높은 빌딩들과 분주한 사람들이 창밖으로 지나갔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두 사람에게 서울의 화려함은 어쩐지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말순이 갑수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갑수씨, 괜찮아요? 갑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서운함, 배신감, 그리고 어딘가 후련함까지 섞인 듯했죠. 괜찮아. 우리는 항상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잘 살 거야. 갑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말순은 갑수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그래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갈 수 있죠.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갑수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자식과 가족을 위해 아껴왔지만 이제는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갑수와 말순은 무언의 결심을 나눴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단단히 맞잡힌 채였어요.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고향집에 도착한 갑수와 말순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들의 공간으로 돌아온 안도감과 서울에서 겪은 일의 허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말순은 자리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평소보다 몸이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차 한 잔 마실래요? 말순이 부엌으로 향하며 물었습니다. 갑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싶네. 다과상을 놓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슬픔과 실망감이 가득했던 눈빛이 이제는 묘한 평화로움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갑수씨, 기억나요? 우리가 언젠가 세계 일주 크루즈 타자고 했던 거. 말순이 문득 웃으며 말했습니다. 갑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내가 50살 되면 꼭 크루즈 여행 가자고 약속했었지. 그런데 50살이 되니 도현이 대학 등록금이 있었고 60살이 되니 도현이 결혼 자금이 있었고. 말순의 목소리에는 후회보다는 담담함이 묻어났습니다. 갑수가 갑자기 일어나 책장으로 걸어갔어요.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네. 우리가 젊었을 때 오려둔 크루즈 여행 팸플릿. 노란 빛으로 바랜 팸플릿 조각이 앨범 속에 고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지중해, 카리브해, 알래스카 크루즈. 젊은 시절 꿈꾸던 여행지들의 사진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가 평생 꿈꿔왔던 거네요. 갑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순아, 그거 지금 하자. 네? 말순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나이가 벌써 78인데 더 미루면 언제 가겠어. 갑수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말순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정말 가도 될까요? 우리 돈으로 우리가 여행을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이 돈은 우리가 평생 모은 거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써야 할 때야. 갑수의 말에 두 사람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었어요. 목련꽃이 활짝 피어있는 마당을 바라보며 갑수와 말순의 마음에도 새로운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미뤄두었던 꿈들, 그동안 포기했던 소망들이 하나둘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죠. 이튿날 아침 갑수와 말순은 일찍 일어나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두 사람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았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갑수는 옷장에서 오래된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말순도 예쁜 원피스로 갈아입었죠. 어디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나 봐요. 말순이 갑수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물었어요. 오늘부터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시작하는 거야. 중요한 날이지. 갑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버스를 타고 읍내로 향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여행사였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낡은 크루즈 팸플릿을 들고 들어간 갑수와 말순을 보고 젊은 여행사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어르신들, 어떤 여행 상품을 찾으세요? 세계 일주 크루즈요. 가장 좋은 걸로 보여주세요. 갑수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놀란 듯했지만 곧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으며 최신 크루즈 상품들을 소개했어요. 갑수와 말순은 진지하게 설명을 들으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 코스가 좋겠어요. 지중해, 카리브해 그리고 알래스카까지. 우리가 꿈꿔왔던 모든 곳이네요. 말순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약해 주세요. 2달 뒤 출발하는 걸로요. 갑수가 결정했습니다. 여행사를 나와 두 번째로 향한 곳은 부동산 중개소였어요. 갑수는 중개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을 팔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가까운 곳에 작은 아파트를 알아봐 주세요. 노부부 둘이 살기 좋은 곳으로요. 중개인이 물었어요.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요. 우리 나이엔 계단이 힘들어서요. 말순이 덧붙였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 갑수는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주문했어요. 말순도 평소와 달리 말렸어요.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 한 잔 해도 괜찮지. 갑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한 잔 할게요. 말순도 미소 지으며 잔을 내밀었어요. 두 사람의 잔이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가 났습니다. 갑수는 말순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말순아, 미안해. 내가 평생 검소하게 살자고 너무 억압했나 봐.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히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우리를 위해 써야지. 남은 인생, 우리가 주인공이야. 갑수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어요. 식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종합건강검진을 예약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우리를 돌볼 차례니까 건강부터 챙겨야지. 갑수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순은 갑수의 팔짱을 끼고 걸었어요. 석양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여놓았습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날인 것 같아요. 말순이 행복한 목소리로 말했죠. 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더 즐거운 날들이 많을 거야. 일주일이 지나고 갑수와 말순은 크루즈 여행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여행 가방을 새 것으로 바꾸고 여행용 옷과 필수품들을 하나둘 구입했어요. 두 사람 모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의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여보, 이 모자 어때요? 크루즈 갈 때 쓰면 멋질 것 같아서요. 말순이 새로 산 밀짚 모자를 써보며 물었어요. 갑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잘 어울려. 마치 영화배우 같아. 그때 갑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도현이었습니다. 갑수와 말순은 서로를 바라보았죠. 서울을 떠난 이후 도현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고 있었거든요. 갑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도현아. 아버지, 드디어 전화 받으셨네요. 정말 걱정했어요. 갑자기 떠나시고 연락도 안 되고. 도현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별일 없다.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 갑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땐 왜 그냥 가셨어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혹시 저희가 실례라도 했나요? 갑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말순이 옆에서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우린 오해하지 않았단다. 다 들었거든. 갑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어요. 전화 너머로 도현의 숨소리가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너와 선영이가 나눈 대화. 아버지가 단순하시니까 설득될 거야 라고 했지. 갑수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말수는 갑수의 어깨를 살며시 감쌌습니다. 도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할 필요 없다. 내 마음을 알게 되어 오히려 다행이야. 갑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아버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언제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갑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만날 생각이 없구나. 우리 둘이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을 준비하고 있어. 네, 크루즈요? 도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우리 돈은 우리가 쓸 거야. 유산을 기다리는 대신 부모의 삶을 축복해줘. 갑수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도현아, 내 아버지는 단순할지 몰라도 어리석지는 않아. 갑수가 말을 끊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도 내 삶 살고 우리도 우리 삶 살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해. 전화를 끊은 후 갑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말순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말순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히려 마음이 가볍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아.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갑수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말순도 함께 웃으며 갑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2달 후 갑수와 말순은 인천항에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크루즈선이 햇빛에 반짝이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꿈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죠. 드디어 우리가 꿈꿔왔던 그 순간이 왔네요. 말순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야 진짜 우리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아. 크루즈 여행을 위해 준비하는 2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추억이 가득한 집을 팔고 대학병원 근처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건강검진도 받았고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꼼꼼히 준비했죠. 도연에게서도 몇 번 더 연락이 왔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태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마지막 통화에서는 부모님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라고 말했죠. 출항 시간이 다가오자 크루즈 직원이 승선을 안내했습니다. 갑수와 말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의 눈에는 설렘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걱정돼요? 말순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갑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후회가 없어. 이걸 왜 진작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야. 승선 후 두 사람은 그들의 객실로 안내받았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아늑한 방이었습니다. 말수는 창가로 다가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정말 꿈만 같네요. 이게 현실이 맞나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수는 말순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어요. 현실이야. 우리가 만든 현실이지. 출항을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갑수와 말수는 갑판으로 나가 다른 승객들과 함께 출항하는 순간을 지켜보았어요. 크루즈선이 천천히 항구를 벗어나자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울어요? 갑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말수는 미소 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뻐서 그래요. 우리한텐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젠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갑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 둘만의 시간이다. 바다 위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갑수와 말수는 난간에 기대어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두 사람이지만 이제는 자신들을 위한 시간과 삶을 즐기기로 했죠. 그들의 새로운 인생 항해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크루즈는 천천히 수평선을 향해 나아갔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다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어요. 오래된 보석이 마침내 빛을 발하듯 갑수와 말순의 제2의 인생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물거품 일듯 사라질 줄 알았던 꿈이 현실이 되어 그들의 가슴에 따뜻하게 자리 잡았어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오롯이 자신들의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가득했죠.
갑수는 말순의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날 용기가 있는 사람이구나.